자, 이번 시간에는 세계 속의 우리나라 경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취 기준은 세계 여러 나라와의 경제 교류 활동으로 나타난 우리 경제 생활의 변화 모습을 우리가 세계 나라 여러 나라와 경제 교류 활동을 한다는 거죠. 거기서 나타난 우리 경제 생활에 뭐가 바뀌었나 이거 탐구해보고, 두 번째는 다양한 경제 교류 사례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경제가 다른 나라와 상호 의존 그리고 상호 경쟁 관계에 있음을 파악하는 걸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단어는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5학년 때도 주구장창 배웠지만 나라 사이에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일을 무역이라고 해요. 물건만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이 서비스는 여행이나 또는 뭐 의료 이런 것들도 다 서비스, 또 돈 이런 것도 서비스가 되죠. 그런 것들 사고 파는 일을 무역이라고 하고요. 상호 의존과 상호 경쟁은 어려운 말도 많은데 선생님 쉬운 말로 정리를 해줄게. 상호 의존, 도와주는 거야. 도움. 상호 경쟁, 싸움. 우리 상호 의존, 서로 이제 너 이거 사, 내가 이거 팔아줄게 이렇게 사이좋게 지낼 때도 있고, 아니면 휴대폰을 서로 많이 팔기 위해서 싸울 때는 경쟁을 하죠. 세계무역기구 WTO라고 하는데, 나라 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확대하고자,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야. 자유로운 무역을 확대. 예전에 우리가 대원군이 있고 이럴 때 다른 나라에서 무역하자 이렇게 와서 싸움하고 억지로 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보면 이 WTO는 몇몇 힘센 나라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있는 조금 슬픈 현실이 있어요. 얘들이 되게 이렇게 힘센 나라들이 주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유무역협정, FTA라고도 하는데, 이것의 핵심은 관세를 철폐, 세금이야, 세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휴대폰 되게 잘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 이런 데 미국에 팔 때는 우리나라 100만 원 하는 휴대폰에 세금을 붙여버려요. 몇십 퍼센트, 한 150만 원 이렇게 되면 너무 비싸잖아요. 이렇게 안 팔리니까 그런 걸로 자기 나라 전화기를 지키고 이런 게 있어요. 반대로 이제 미국 자동차한테도 세금 많이 붙이는데 요즘에는 많이 없애라 이렇게 하는 압박이 들어오기도 하죠. 이제 원산지와 생산지, 원산지는 이제 재료를 생산하는 곳을 또 원산지라고 하는데, 생산지는 이 재료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곳, 이걸 생산지라고 해요. 예를 들면 선생님 신발에 들어가는 고무 이런 거는 어디 뭐 다른 나라에서 만들고 베트남 이런 데서 만들고, 실제 신발은 중국에서 만들고, 그러니까 원산지는 베트남인데 이걸 가공해서 신발을 만드는 생산지는 중국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5학년 때 열심히 배웠는데 선생님이 한 번만 더 빠르게 설명을 하자면, 나라 간 경제 교류를 하는 이유가 딱 뭐냐. 첫 번째는 자연환경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지만 다른 나라는 바다가 없는 나라도 있고요. 어디는 뭐 기름이 철철철 나는 중동도 있고, 이렇게 자연환경이 서로 달라요. 산과 바다가 또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자원도 달라요.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자원 이런 게 많이 없어요. 땅에서 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죠. 어떤 나라는 기름이 철철철 나는 나라도 있어요. 또 어떻게 뭐 나무가 철철 넘치는 나라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자원이 굉장히 부족해. 땅덩어리가 되게 작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이제 기술이 서로 달라요. 우리나라는 배 만드는 기술이 거의 세계 넘버 원이잖아요. 중국에서 얼마 전에 그걸 이겨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다시 한국으로 넘어오는 조선업. 우리는 기술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공평한 거예요. 어떤 게 약하면 어떤 게 되게 강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자원이 부족해서 어떤 수입품들을 수입하고 나서 주로 석유 같은 걸 수입을 해서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그거를 재가공, 새롭게 석유 화학 물질로 만들고 배를 만들고 뭐 휴대폰 만들고 이렇게 해서 다시 재가공해서 파는 것을 주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원산지 생산지는 선생님이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선생님 여기 몇 개를 추가를 하자면요. 좀 사례를 몇 개를 보여줄게요. 영화관에 가면 팝콘을 먹죠. 이 팝콘이 미국산 옥수수를 사용해서, 원산지는 미국이야. 하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팝콘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그럼 팝콘의 생산지는 우리나라겠지. 또 선생님의 자동차를 예를 한번 들면, 선생님 자동차는 고무인데 어디 말레이시아에서 나온 고무를 가지고
선생님이 자동차 타이어를 만드는 거지.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거지. 원산지와 생산지가 서로 다르다. 이런 것도 서로 되고요. 선생님의 신발은 베트남에서 만들고, 선생님이 좋아하는 커피는 맥심. 응? 커피는 주로 이제 선생님은 브라질 원두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테팔 뭐 이런 것들은 주로 주방 기구들은 독일에서 오고, 포트메리온 접시들도 다 외국에서 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알고 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가 거의 없다는 거지. 우리나라는 주로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는 거는 반도체, 또 스마트폰 이런 것도 엄청 대한민국산 핫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게임 산업 엄청 잘 돼 있죠. 게임도 잘하고 게임 산업도 발달돼 있고, 영화 이런 것도 상도 많이 받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더 제일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의료 서비스, 건강보험 제도가 되게 잘 돼 있어서 아파도 병원에 가서 언제든지 부담금 거의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외국에서는 이런 걸 악용하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 얼마 살면서 의료보험 혜택 받아보면서 비싼 시술을 받기도 하고요. 이런 조금 그런 얘기지만 성형외과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성형하러도 많이 와요. 부산 해운대 가면 성형외과 외국인들 엄청 많아요. 진짜 많아요. 예, 그런 의료 엄청 잘 돼 있죠.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걸 다른 나라를 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하는 게 이제 상호 의존이고,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없는 것을 만들어주고. 왜냐면 우리나라 이런 거 많이 없잖아요. 고무 이런 거. 근데 이제 외국 나가서 서로 누구 차를 더 많이 팔 것인가, 이건 상호 경쟁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겠죠. 다른 나라와의 경제 교류가 우리 경제 생활에 미친 영향,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선생님의 다른 나라 경제 교류 보면은 선생님의 사진은 있죠. 선생님의 옷은 원료는 중국에서 나와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유니폼을. 선생님 옷은. 선생님 공은 중국에서 원료가 나와서 일본에서 만들었어요. 선생님의 신발은 베트남에서 나와서 베트남에서 만들어졌고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의 얼굴은 워낙 잘생겨서 또 잘생겼고요.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졌고 대한민국에서 생겼어요. 이건 농담이고요. 선생님 옷은 이렇고, 또 선생님은 오늘도 집에 가면 피자와 그리고 기품 있게 딱 이렇게 와인 한 잔 해주면서, 또 호주산 소고기를 딱 먹어주면서, 후식으로는 필리핀산 망고를 딱 먹어주고 이러면 이제 끝장나죠. 이제 그렇죠. 선생님의 집에 가구들은 이케요? 농담이에요. 이케아다 이제 서양식 스타일로 그냥 모던이. 선생님 좀 장난친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수많은 외국의 제품이나 외국의 물건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우리나라 결코 우리나라 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다. 이런 걸 선생님이 좀 말해주고 싶었어요. 숙제는 정리 노트 할 때는 선생님 거 쓰지 말고 여러분의 옷을 한번 보고, 여러분이 뭘 먹는지, 여러분은 뭘 씹는지, 이런 걸 통해서 해외랑 얼마나 많은 관련이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정리 노트 해보도록 하세요. 다른 나라와 경제 교류를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문제점. 교과서 선생님의 생각은 이래요. 최고 만족감이 나라마다 다 똑같아요. 어떻게? 수입을 적게 하고 수출 많이 해서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모두가 이래. 이 생각이기 때문에 서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고 팔고는 사실은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내 거 더 많이 팔고 싶고, 근데 쟤들 거는 좀 덜 사고 싶고, 그렇잖아요. 최근에 우리나라가 제일 핫하게 문제가 생긴 게 일본과의 관계가 엄청 많이 생겼죠. 친일파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일본이 나쁜 짓 했던 거 똑바로 사과해라. 그런데 사과하기 싫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계속 따지니까, 야 너네 한국 거 우리한테 우리 수입 안 해. 이러면서 일본이 막, 아베가 이런 소리를 하죠. 하지만 일본은 사실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도 넓고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라만으로 스스로 먹고 살만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본은 세계 2위, 3위의 강대국이에요. 경제 강대국이고, WTO에도 엄청난 힘을 자랑하고 있어요. WTO가 엄청 공정하고 이름이 멋지 월드 이렇게 타고 있지만, 사실상으로는 힘센 몇몇 나라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어요. 넘버 1은 미국이고 넘버 2는 뭐 일본이고, 이런 식이죠. 우리나라는 특징이 또 수출과 수입에 좀 의존이 높아요.
사와서 재가공해서 다시 팔아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나라가 몇 개가 한정돼서 주로 중국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주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들하고 사이가 좀 틀어지면 우리는 엄청난 타격이 커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좀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중국이랑 좀 들친하면 중국이 막 또 협박하고 뭐 되게 좀 힘든 상황이긴 하죠. 중간에서 이렇게 저울질을 잘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힘들죠? 쉽지 않죠? 이런 문제는 뉴스 몇 개만 봐도 충분히 해결돼요. 선생님이 일본 욕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지만 강의니까 좀 참고 그래요. 문제 많이 생겨요. 다 생각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국민의 이득을 최대한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WTO나 이런 데서는 FTA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뭐 몇몇 강대국이 하자고 하죠. 관세를 매기지 마라. 우리 미국산 자동차 대한민국에 좀 팔자. 관세 좀 낮춰라. 대신에 안 낮추면 우리도 너네 거 수입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씩 수입 수출을 하면서 좀 손해도 좀 보면서 이득을 어쨌든 크게 생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좀 나라가 힘이 세면 그게 잘 안 먹히죠. 힘센 나라가 힘 약한 나라한테. 우리나라는 사실상 좀 약해. 하지만 일본한테는 절대 안 지지. 희한한 나라야. 일본한테 유일하게 반항하는 나라. 선생님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한일전도 절대 치면 안 되고죠. 이 얘기는 좀 여러분들 뉴스를 보고 와서 학교 와서 좀 얘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뉴스 좀 보고 오세요. 해결하는 방법은 있어요. 늘 우리 학교에서 협상을 잘하면 돼. 이때 이제 나온 말이 이제 줄 건 주고 얻을 건 얻자.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미국산 자동차 한국에 들어와서 좀 파세요. 관세 좀 내려줄게요. 대신에 우리 뭐 반도체나 우리 이런 철강, 배 이런 거 좀 많이 좀 사주세요. 이러면 돼요. 근데 이제 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좀 이제 희생을 하기도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줄 건 주고 좀 얻을 건 얻자라는 식으로 하는 게 좋고 최대한 안 주고 많이 얻으면 좋긴 하지만 나라 힘을 좀 키워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힘을 키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강대국이 돼야 되는 이유는 서로 양보도 하고 이해도 하고 이런 건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건 주로 누가 하냐면 주로 약소국들이 주로 양보도 강제로 하고 이해도 강제로 알겠어요 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힘을 키워야 합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나라와 나라 간에 서로가 하루 계속해서 만나고 헤어지고 싸우고 그래. 그러니까 절대 우리 편도 없고 절대 적도 만들면 안 돼. 어제까지 친했다가 내일 싸울 수도 있고 어제까지 싸웠다가 내일 친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고 선생님이 강의를 최대한 짧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은 여기를 통해서 내일은 이제 선생님과 같이 교과서도 보면서 좀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해봅시다. 남 욕하는 거 되게 재밌잖아요, 그렇지? 남 욕할 준비 여러분도 많이 해오세요. 많이 알아야 욕할 수 있어요. 내일 봅시다.